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가 똑같은 모양이 들어가서 발음이 같이 되는 한자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거르빼유, 그러할유, 성유라고 불리는 한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한가득 써놨는데요. 자, 거르빼유, 그러할유, 성유가 들어가게 되면 발음은 다 유자 발음을 합니다. 이 발음은 저희 변함이 없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 자와 다른 자가 살짝 결합하면 결합하는 한자를 뜻으로 하고 그러할 유자를 발음으로 하게 되면 한자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우칠유, 비유할유, 느릅나무유, 너물유, 즐거울유, 더욱유, 병나울유, 희령할유, 보낼 숫자를 배우실 건데요. 다 유 발음하는데 마지막 한자인 8번만 수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거르빼 유자를 한번 보실까요? 배입니다. 한자에서 이렇게 달월 모양도 아니고 고기육도 아닌 옆으로 비스듬히 쓰는 것은 배 주자를 저렇게 변형시키는 한자입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 합할합자의 변형자를 집어넣어서 합할합처럼 생겼기 때문에 많은 나무가지들, 나무판을 합해 와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가 지나갔더니 내천자에서 3개에서 2개만 오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내천자를 저렇게 2개만 쓰면서 배가 지나가면 생기는 물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 유자인데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쓰고 있었는데 유씨, 성씨, 유씨들이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유씨는 보통 3개 있어요. 근데 버들 유씨는 유씨가 아니라 버들류라고 해서 리을류로 쓰기 때문에 유씨가 2개 남는데 모양이 서로 달라서 사람들이 한자로 구분을 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쓸 때 이 성씨 유씨들이 있고 이렇게 쓰는 유씨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유씨냐라고 하면 앞에다가 무슨 유씨입니다 라기보다는 한자 모양을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 사람인자를 집어넣고 자, 들립자를 사람인으로 변형을 쓰기도 하고요. 원래 배주자 모양을 달월로 변형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물결 모양의 내천을 칼도처럼 반듯하게 만들기도 해서 이걸 속자인데요. 진짜는 이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써서 맞다고 하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희 성씨는요. 인, 달월, 칼도 인월도 유씨입니다 라고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유씨인데요. 죽일류라는 한자인데 이 위에 있는 한자를 토끼묘로 보고 앞에 있는 한자를 쇠금으로 보고 뒤에 있는 한자를 칼도로 봐서 네 묘금도류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가령 이야기를 좀 지어내면 어떤 사위가 인사를 왔다고 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될 분이 그 사위의 성씨가 유씨여서 이 사람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자네 성씨가 유씨인가?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 인월도 유씨인가? 묘금도 유씨인가?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정말 진땀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유씨가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는 성씨유하고 죽일유씨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인월도 유씨인가? 묘금도 유씨인가? 정말 저 파자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장인 될 분한테 마이너스 점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러할 유자, 거르빼 유자가 발음해주고요. 앞에다가 말씀만 집어넣어서 말로 깨우치다 라고 해서 가르치고 깨우치는 걸 교유라고 합니다. 또 깨우쳐서 보여주는 걸 유시라고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깨우칠 때 말을 깨우치게 한다. 뒤에 건 그렇게 많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렇게 그러할 유자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게 깨우치게 그 말을 깨우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할 유자는 입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비유법을 쓰더라 라고 해서 저 한자가 쓰는 단어는 비유나
은유나 이런 말 할 때 쓰는데, 은유법 할 때 은자는 숨기류는 돼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숨기면서 다른 데에 빗대는 걸 은유법이라고 하잖아요. 가령 뭐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유법, 비유법 할 때 쓰는 유자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언어를 어떤 거에 빗대어 하다 할 때 비유할 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유자가 들어간 한자들은 2급자에 정말 많이 나오는 한자니까 2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유심히 보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느릅나무 유자인데 너무 간단하죠? 나무목에다가 나무 느릅나무인가 보다, 뒤에는 윤가 보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근데 유자가 기억 안 나면 배 타고 가서 느릅나무 껍질, 느릅나무 뿌리 이런 거 가져왔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좀 찾아보니까 느릅나무가 약재로 쓰일 때는 비염에 그렇게 좋고요. 종기를 치료하는 데 좋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한약재들을 쓰니까. 자, 네 번째 넘을 유자는 발로 넘기도 하고요. 뛰어가다 책받침 들어놔서 내가 가서 넘기도 하죠. 이 넘을 유자에 쓰는 단어들은 발로 넘어가는 걸 쓰는데, 내가 어떤 부분을 건너 뛰어가다 라고 해서 우리 유월절이라는 종교 언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세 개의 어떤 그 명절, 고유 명절 중에 유월절이 있는데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집트, 즉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벌을 내릴 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피를 집 기둥에다 발라놔서 그 여호와가 그 기둥 피가 묻혀져 있는 집들은 건너뛰고 벌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건너뛰었다, 우리가 살게 되는 절기였다 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할 때 그때 유자를 이걸 씁니다. 그래서 건너뛰다, 넘어가다, 너는 패스 이렇게 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럴 때도 쓰는 한자니까 일단 발족이건 책받침이건 한데 굳이 구분을 하면요, 누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넘어서 뛰어갈 때 어떤 게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이겁니다. 한자는 책받침자가 들어가면 동작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표현하는 부수입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즐거울 유자는 마음심이 옆에 왔느냐, 마음심이 아래 왔느냐만 구분을 하는 한자인데요. 앞에 왔을 때는 마음이 즐겁다라는 즐거울 유자에서 우리가 유쾌하다 할 때 쓰는 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유자도 당연히 마음이 즐겁다가 되는데요. 저 더욱 유자는 점점점 즐거움이 뭐 어떻게 되네 라고 변화되는 걸 쓰는데, 저 더욱 유자는 단어보다 사람 인명자로 쓰는 자로 변형을 많이 하고요. 중국의 문장가인 한유라는 사람의 유자가 정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즐겁다는 보통 앞에 마음심을 쓰고 이 뒤에 있는 건 사람의 이름자를 쓰더라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더욱유자가 변합니다. 여섯 번째, 병을 집어넣고 더욱유를 쓰면 점점 더욱 병이 심해지다가 아니라 나아진다 라고 해서 병 나을 유자를 쓰는데요. 병이 더욱 나아진다 해서 병 나을 유라고 해서 우리가 병문안 갔을 때 좀 나으십시오, 쾌유하십시오 라고 할 때 쓰는 유자고요. 병이 좀 치료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치유가 되고 있다 해서 병이 점점 좋아진다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왜냐하면 더욱 유자가 더욱 좋아지는 쪽으로 변환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는 1급자 정도에 나오는데 희롱할 유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치가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앞뒤도 안 맞고 정말 웃긴 말이에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야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유 할 때 쓰는 유자고요. 야자는 희롱할 야가 또 있습니다. 자막 처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야유 할 때 유자고요. 앞에 있는 손수를 써서 막 손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가지라고 하고 뭐 제스처를 하면서 밀어낸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나쁜 제스처를 하는 손이라고 보시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어요. 희롱하는 손입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8번입니다. 항상 중요한 건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 잘 듣고 있죠? 좀 이따 문제 낼 거예요. 자, 8번째 보시면 보낼 숫자 보시는데 앞에다가 수리차고 뒤에는 제가 분명히 배라고 했으니까 육지로 물건을 옮겨서 보낼 때는 수레를 쓰고요.
바다로 물건을 보낼 때는 배를 씁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낼 때 쓰는 운송수단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보낼 수라고 있고요. 수 발음이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여기 시옷자를 좀 이렇게 연상하면 어때요? 제가 내 지도할 때 그렇게 하는데 다 윤데 얘만 안 되니까 얘 시옷 수 그래서 수출, 수입, 수송 막 이런 말 할 때 쓰는데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되는 수입이라는 한자인데요. 여러분 수입의 한자가 또 거둘수를 들어가는 수입이 있어요. 그 수입하고 이 보낼 수를 쓰는 수입하고 이런 걸 제가 늘 올리는 동음이어서 구분이 분명히 될 건데요. 먼저 잠깐 얘기하면 거둘 수를 쓸 때 수입과 보낼 수를 쓸 때 쓰는 수입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잘 보세요.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 보낼 숫자는 의미가 크고요. 거둘 숫자를 쓰는 숫자는 의미가 작아서 우리가 어떤 돈 같은 걸 걷어들이는 물품을 걷어들이는 것들은 거둘 수를 쓰고요. 이 보낼 수를 쓰는 숫자는 그 나라의 국제적으로 전체적인 문화를 받아들인다든지 뭔가 큰 것들, 상품을 받아들이는데 스케일이 커요. 그런 것들을 수입이라고 하고 그냥 돈 같은 걸 조금씩 걷어들이는 것들은 거둘수를 써서 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월 수입이 얼마다 그럴 때는 거둘수를 쓰고요. 자,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할 때는 이걸 쓰시면 됩니다. 구분되시지요? 자, 오늘 배우신 한자는 깨우칠류, 비유할류, 느릅나무유, 너물류, 더욱류, 즐거울류, 병나올류, 희령할류, 보낼수를 배웠는데 자, 문제 한번 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나무 중에서 비염과 종양 치료에 좋다고 하는 나무는 그렇죠. 느릅나무 유자였습니다. 은유법, 비유법 할 때 쓰는 유자는 찾으셨나요? 비유할 유자였습니다. 점점 병이 더 나아진다라고 한다면 그죠? 병이 점점 병나을 유자가 됩니다. 육로에는 수레를, 수로에는 배를 사용하는 숫자는 보낼 숫자를 쓰시면 되고요. 손짓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나쁘다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놀리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희롱할 유라고 합니다. 모르면 말을 알 때까지 계속 알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말을 알려주다. 힌트는 말을 알려주다입니다. 자, 오늘 이런 한자 배우셨고요. 마지막 화면에 다시 지면으로 문제를 낼 테니까 눈으로 한번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이런 영상 올릴 건데 유익하셨나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이런 영상 받아보시면 한자 공부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한자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는 모양이 같은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음이 같이 쓰게 되는데요. 오늘은 당길원, 이해원이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가는 한자들을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저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발음이 원이나 완이나 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유심히 한번 보시면 다 종성인 니은으로 끝나는 거와 중성인 아가 거의 같다고 보고 하나 정도만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형성법이라고 합니다. 한자는 이렇게 하나는 음을 담당하고 하나는 뜻을 담당해서
모아서 보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한자가 모양이 다르면서 약간씩 달라지면서 어떻게 달라지냐? 그건 무엇으로 구분하냐? 바로 그 똑같이 생긴 모양 아닌 다른 자가 추가되는 자가 뜻을 담당하면서 해석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천천히 저와 함께 배워보면서 짧은 시간 안에 7자를 한번 배우실 건데요. 익히 많이 보셨지만 혼동할 수 있고 애매하게 잘 몰랐다면 편하게 시청하시면서 한자를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오늘 단길원, 이해원자를 보시면 먼저 이자가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한자는 붓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단길원, 이해원자를 잘 보시면 위에 쪽에 있는 한자가 손톱조고요. 가운데 있는 자는 뭔가 끌어들이는 밧줄 같은 걸로 보시거나 방패간자 모양이니까 그런 줄로 보시고 아래 또자도 손 모양을 뜻하게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손이 아래 있는 사람 손에게 뭔가 도구를 줘서 아랫사람을 잡게끔 한다는 뜻의 글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뭔가 도구를 줘서 끌어당겨서 도와주고 있다는, 즉 상상을 해보게 되면 구덩이 같은 데에 사람이 갇혔는데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 꺼내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을 당겨주고 있다라는 말로 외우시는 게 진짜고요. 나중에 곧 그렇게 할 거다 해서 이해라는 말은 곧 즉시라는 뜻인데 저런 훈음을 문장에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했고요. 당길 원자로 충분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어떻게 생겼냐? 구원할 원, 미인원, 구슬원, 원숭이원, 느릴원, 따뜻할란 이런 한자를 오늘 배우실 건데요. 다 배우시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했던 것을 다시 물어보는 문제를 낼 테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구원할 원자는 앞에 있는 한자가 손수변이고 뒤에 있는 한자가 똑같이 단길원이니까 결론은 다 손들이 왔어요. 손으로 무엇을 해주었냐? 도와주었다 해서 정말 구원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구원할 구자에 이 도우러를 쓰죠. 도와주고 있는 손들을 다 써서 쓰는 말인데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했을 때 정말 일의 능률이 확실하게 올라가죠. 저는 이 사람들 손이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냐면 마늘 깔 때요. 정말 김장을 앞두고 마늘을 까는데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 언제 까나 하지만 수다를 떨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까기 시작하면 금방 그 마늘이 다 까지는 걸 보고 와, 사람의 손이 무섭구나, 여러 사람이 도와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정말 그때마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할 원자는 손들이 모여서 도와준다는 한자가 되는데요. 구원할 원자로 쓸 수 있는 단어, 방금 구원이 있다거나 군인들을 보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원군을 보내다, 원병을 보내다, 이렇게 구원 요청을 하다, 뭔가 도와줌을 표현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인 원자인데 여자를 써가지고 미인을 쓰고 뒤에다가 원을 쓰는데요. 임명자에 많이 씁니다. 여자 이름에 원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쓰는 원이에요. 원자 들어가는 여자들 이름을 딱히 생각나는 게 갑자기 없는데 원희, 우리 연예인 있잖아요. 원희, 그럴 때 쓸 수 있는 한자인데요. 여자 이름에 원자를 많이 쓰진 않지만 혹 원이 들어가면 이 임명자를 쓰고요. 또 저 한자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보시면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재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재주제자에 이 원자를 써서 아주 재주 있는 사람이며 아주 용모가 출중하십니다 라는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도 잘하고 재주도 있고 이쁘기도 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재원이라는 말 쓸 때 이때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세 번째 구슬 원자 보시면 앞에 임금왕처럼 보이지만 부스파트에서 늘 얘기해 드립니다. 임금왕이 아니라 구슬옥자가 옆으로 왔을 때는 점을 안 쓰고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 없어도 구슬로 보시고 뒤에 있는 한자 단길 원자가 원이 돼서
구술원이라고 읽는데 저 구술 원자도 이름자에 쓰는 원자가 되겠습니다. 원 들어가는 힘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 구술도 종류가 많지 않겠습니까? 급수 2급과 1급만 가셔도 구술 들어가서 뭐 구술 뭐 이렇게 하는 한자가 정말 많은데 구체적인 구술이 있습니다. 이 구술은 망건에 쓰는 구술인데요. 망건을 이렇게 상투 쓰려면 망건을 이렇게 두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고정시키는 고리가 있는데 그걸 구술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리 모양 구술을 이 구술 원자를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구술원은 그럴 때 쓰는 재료구나 이렇게 하시고 사람 인명자에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은 원숭이 원자를 1번, 2번 뭘로 많이 아시죠? 당연히 두 번째를 많이 아시죠? 네, 원숭이 원자의 원자는 이거입니다. 앞에 있는 개사슴록변에 뒤에 있는 도울 원자를 써서 원숭이 원인데요. 옛날에 원숭이들이 사람 일을 도와줬다고 하네요. 그 다음 느릴 원자를 한번 볼까요?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앞에 실사를 쓰시고 뒤에 있는 당길원을 써서 실을 당겼더니 실이 고무줄은 아니잖아요. 느슨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팽팽하다의 반대말을 쓰시면 되고요. 느릴 원자의 반대 단어를 써라. 반대 한자를 써라. 그러면 뭘 쓰면 되냐면 급할급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느릴 완자는 아주 슬로우, 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을 당겼더니 늘어져 버렸다. 이런 니트옷 같은 거 오랫동안 당기면 너덜너덜 느슨해지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느릴 완자로 쓸 수 있는 단어에서 우리가 근육을 수축하다, 이완하다 이런 말 쓰죠. 이완이라고 할 때 쓰는 완자입니다. 느슨할 이자에 느슨할 완자를 쓰기도 하고요. 느리게 가는 기차를 완행기차, 완행열차 이렇게 쓸 때 쓰는 완자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느리다, 급하다, 완급 이럴 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느릴 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원 발음이 완으로 바뀝니다. 완. 그 다음 6번, 7번 아주 쉬운데요. 똑같이 당기다인데 하나는 날일 보세요. 햇볕을 당겼더니 따뜻하다. 정말 우리가 태양빛에 있으면 따뜻하고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저 태양빛이 따뜻하다 느끼는 건 겨울도 있지만 언제 많이 느끼냐면 봄볕이야. 봄볕. 봄에 추웠다가 햇볕에 따뜻하게 이렇게 볕이 창가에 들어오면 거기 앉아서 책도 보고 커피도 딱 마시고 이렇게 베란다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았던 그렇게 자주 책을 읽는 그런 취미가 좀 있는데요. 햇볕 상당히 요즘은 뭐 자외선 때문에 해로운 햇볕이라고 하지만 그 볕을 내가 당기듯이 볕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거지만 볕을 내 걸로 당기면 따뜻해진다 라고 해서 따뜻한 란을 쓰는데요. 우리 난방할 때 쓰겠죠. 그리고 따뜻한 물을 뭐라고 할까요? 난류라고 하겠죠. 난류. 그래서 따뜻하다 할 때 쓰고요. 뭐 온난하다, 온난기후 이럴 때도 쓰겠군요. 그런데 7번째에 불화를 집어넣게 되면 따뜻한 란을 똑같이 쓰는데 얘는 뭘 당겼습니까? 불을 당겼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요. 내가 자연적으로 따뜻한 햇볕에 있는 곳으로 가는 건 나리를 쓰지만 불을 인위적으로 지펴서 따뜻해지면 불화를 쓰는데 대표적인 한자가 바로 난로입니다. 난로. 따뜻한 난자에 화로로를 써서 쓰는 단어인데 굳이 구분하지 않고 쓰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겨울에 실내를 따뜻하게 해서 난방 중입니다 할 때는 무엇을 쓸까요? 6번일까요? 7번일까요? 6번을 씁니다. 6번 자에 따뜻한 난방할 때 쓰고요. 얘는 쓰긴 쓰지만 난로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6번 자가 훨씬 쓰임이 많고요. 따뜻한 난자 난로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는 불을 지펴서 돌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걸 온돌이라고 하지요. 그 온돌을 한자로 난갱이라고 합니다. 이 따뜻한 난자와 구덩이 갱자를 써서 난갱 그러면 온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자가 단길원이 들어가면 이런 자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잘 시청하셨다면 맞힐 수 있습니다.
망건 뒤에 거는 구슬고리 모양은 구슬원이었죠. 구슬원입니다. 인간을 잘 도와준다고 했던 짐승은 원숭이 원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니트 옷을 잡아당겼더니 어떻게 됐다? 그쵸, 실을 잡아당겼더니 느슨날완 이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 사람이 손으로 꺼내주었다.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네, 1번 구원할 원자가 되겠지요. 우리 회사의 큰 재원입니다. 이렇게 쓸 때는 무슨 원을 쓰죠? 네, 2번 미인원을 씁니다. 마지막 문제. 난로 할 때는 무슨 난을 씁니까? 몇 번 난입니까? 7번 난입니다. 아셨죠? 100점 하셨다면 잘 들으신 겁니다. 자, 오늘 배우신 한자는 구원할 원, 미일 원, 구슬원, 원숭이 원, 느릴 원, 따뜻할 란 배우셨습니다. 자, 단기론이 들어가면 원, 완, 난 발음을 한다. 한자는 도금을 묶어서 보면 참 편하게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오늘 배우신 한자를 시험 문제로 내놓았으니 눈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꼭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영상 유익하신가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이런 영상 자주 올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자 공부해요. 감사합니다.